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2차 경제 보복이 겉보기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소재 부품 장비 산업도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에칭가스 등 소재 부품 대체재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라는 대형 고객을 등지고 생존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가 에칭가스를 비롯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탈일본에 성공할 경우 기존 일본 업체와 다시 거래를 재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판단입니다. 최첨단 공정 특성상 소재를 바꿀 때마다 거쳐야 하는 테스트 기간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일본산 에칭가스의 한국 수출 비중은 85.9%에 달합니다. 사실상 생산하는 족족 한국에 판매했던 셈입니다. OLED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일본에서 생산된 물량의 22.5%가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에 회로를 그릴 때 쓰는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비중은 11.6%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일본은 한국이 소재 부품 대체재를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수요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도체 업황이 둔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한 고객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일본 정부의 2차 경제보복 발표 직후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이 늦어지면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에칭가스와 반도체 장비 제조사 관계자들도 같은 날 아사히 신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가늠하기 힘들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늦어지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무리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일본 업체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치는 한국 업체들은 일본산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자를 찾을 것이라며 일본 수출업자들이 잃을 게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수출 규제 품목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게 이런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자율 능력을 인정받은 CP 기업의 경우 기존 포괄 허가와 비슷하게 3년에 한 번만 심사를 받는 특별 일반 포괄 허가 방식으로 물자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현재 특별 일반 포괄 허가 방식으로 일본 업체와 거래 중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느냐에 대한 고시 개정 범위에 따라 우리에게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